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을 하기 전에 1학기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는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름방학을 하기 전까지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 111페이지에 있는 국제사회 공존을 위한 노력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우리 국제사회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같이 다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렇게 우리 국제사회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1페이지를 다 펴셨죠? 자, 우리가 평상시 때 이 외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할 때에 이 외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외교라는 단어는 뭐냐? 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오늘날 이 세계화 시대에 그 나라만 고립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국가는 오늘날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친구들과도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만약에 친구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서로 같이 안 놀잖아요. 그쵸? 같이 안 놀고 서로 교류하지 않잖아요. 자, 국제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자, 전 세계에는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는 사이가 좋은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나쁜 그런 나라들도 있겠죠. 그러면 사이가 좋은 나라들끼리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교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반면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끼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치,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 안 좋으면은 가깝게 지내지 않겠죠. 자, 이렇게 외교라는 것은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 이거를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쉽게 표현을 해서 뭐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 한 나라의 이 외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의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 나라의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교를 통해서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많이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게 바로 외교 정책입니다. 자, 우리 모든 나라에는 다 대사관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그 대사관들이 있고요. 자, 이 대사관에는 외교관 분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각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외교관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외교관이 그 나라에 가서 상주하면서 서로 이제 외교 정책을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외교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들도 그 각각의 나라들의 파견을 가 계십니다. 자, 이렇게 외교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에 만약에 어떠한 문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이 외교관들이 이 외교 정책을 통해서 그런 국제사회의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교 정책이 잘 시행될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거, 우호가 증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다른 나라의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만약에 외교 정책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되지 않거나 다른 나라와 사이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에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국제적인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국제적으로 고립당하는 국가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이 외교 정책,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교 문제를 빚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지금 일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작년부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분쟁 중이잖아요. 그쵸? 경제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게 그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어,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일본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 반도체의 그 주요 부품인 거를 이제 한국한테 수출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역 갈등이 발생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관계는 좋아지기도 했다가 나빠지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외교의 역할이 바로 뭐죠? 다른 나라와 관계가 항상 좋게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외교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핵심 부품을 수출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했죠? 일본 제품에 대해서 우리 불매 운동했잖아요. 그쵸? 자, 이러니까 어때요? 서로 국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협력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때요? 서로 타격이 있었죠. 분명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외교 정책이 잘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그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외교 정책을 잘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나라에서 외교 정책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 자, 여기 자료 2번을 먼저 보면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뭐 무슨 큰 지진이나 지진 해일이 났다든지 뭐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뭔가 그런 큰 자연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나라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벅찰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만약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빈곤한 국가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죠. 그치? 해외 긴급 구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파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NGO 단체, 비정부 기구에서 민간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어떤 구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다른 나라와도 우호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 외교 정책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 국제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예시냐 하면, 자,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유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제 그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약속을 맺은 게 뭐냐면은 이 핵이라는 거는 만약에 서로 이제 핵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멸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 앞으로는 이 핵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보유하지도 말자라고 이제 국제사회가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란에서 그 국제사회 약속을 깨고 자기네들 나라에서 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국제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막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금융 제재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가하니까 결국에는 이란에서 이 압력을 못 견디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국제사회에서 외교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2페이지로 이제 넘어와서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는 바로 이제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 우리 전 세계 협력, 자, 모든 나라, 자, 전 지구적인 차원의 그런 모든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 시민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국제사회는 오늘날 이 세계화 시대에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서로 사이좋게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생애 주체들이 다 같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세계 시민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모든 사람은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에요. 그쵸? 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이죠. 자, 그리고 이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우리는 인천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 시민이기도 해요. 그쵸? 우리 지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 인천시의 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더 확장하면 어디로 넓어지는 거야? 그치? 세계로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이 세계 속에 하나의 세계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 속에 한 사람의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의식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서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거는 자, 국제사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왜? 나도 우리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니까 나도 우리 국제사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 시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참여의식 그리고 책임의식 이런 거를 바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중요한 문제 바로 환경 문제 같은 거. 자, 환경 문제 같은 거는 한 국가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해서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 게 바로 이 환경 문제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지금 50일이 넘는 엄청 긴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선생님도 이거 태어나서 이렇게 긴 장마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자, 왜 자꾸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자꾸 전 세계가 자꾸 이상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자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자,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산업화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거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빈부격차의 문제, 부자인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 세계의 빈곤 문제 같은 거,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뭐 나는 뭐 가난하지도 않고 뭐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 나도 우리 세계의 이 세계 속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참여 의식과 책임 의식 가지는 거. 그게 바로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문제점들,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 전 지구적인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자원봉사, 뭐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뭐 NGO 단체 있죠. 비정부기구 뭐 그런 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금이나 기증 활동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단체들 통해 가지고 내가 뭐 한 달에 뭐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뭐 모금이나 기부 활동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개념 속 사례콕 여기를 보면은 자, 이제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3쪽에 있는 활동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에 보면 자, 신생아 모자뜨기 이게 운동이 나오는데요. 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 구호 단체가 있어요. 그 봉사 단체가 있는데 자, 이 단체에서 하는 운동이 바로 이제 모자를 떠가지고 그걸 이제 기부하는 활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참여하자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 자료 1번과 같은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모금이나 이런 기부 활동 같은 걸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여기는 세계의 빈곤 아동,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절대 빈곤에 처해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의료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계 시민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부 활동, 모금 활동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기부나 모금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읽어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빈민 도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자, 이 나라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근데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이런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속에서 막 더러운 그런 음식을 막 주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거지. 자,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자료 2번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뭐죠? 아동 빈곤 문제.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내가 여기에 직접 가서 뭐 자원봉사를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가장 좀 현실적인 거,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모금 활동이나 기증이나라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활동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구호 단체 무슨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구호 단체를 통해서 뭐 아니면 NGO 단체를 통해서 뭐 얼마의 금액을 한 달에 얼마씩 후원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신생아 모자뜨기 운동 여기에 참여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국제 봉사단체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봉사활동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한다. 맞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면은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2번.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갈등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갈등? 자,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거는 갈등이 아니죠. 뭐죠? 같이 협력하고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우리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존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갈등이 아닙니다. 3번. 세계 시민이 가지는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3번. 자, 설명하는 용어를 한번 써보래요. 자,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수립한 정책이다. 자, 잘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 간의 우호를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이거 뭐죠? 방금 배운 거 외교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중단원 2단원은 끝났어요. 자, 중단원 2단원은 끝났고, 자, 요거 이제 중단원 3단원부터는 우리가 이제 2학기에 개학을 하면 9월 달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방학 2주 동안 또 건강하게 푹 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